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다우와 나스닥이 강세로 마감했죠. 전일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혼조세였죠. 혼조세를 보이고 끝났는데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이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우가 3거래일 만에 상승을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금리 인하였고요. 금리 인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롬 파월의 발언이었죠. 어저께 상원에서 증언이 있었고 오늘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이 있었는데요. 노동의 유연화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가 둔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넷 옐런 지난번 이 전임이죠. 전임도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같이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급등했죠. 미국 시장을 끌어간 종목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스닥이 시장 주도를 했죠.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2.6% 상승했습니다. 이 반도체, 엔비디아 중심으로 반도체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TSMC가 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로 32%가 늘었는데요. AI 반도체에 대한 호조가 돼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애플도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요. 주가를 끌어주는데요. 이 애플은 주가가 지난번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공무원들에게 이 아이폰 사용 금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이 중국에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1거래일 상승합니다. 오늘 소폭 올랐지만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요. 이거가 만약에 둔화되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오늘 둔화가 강화가 되면 또 시장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만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죠. 8월에는 FOMC가 회의가 없죠.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월에 경기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거는 좀 시장이 안 좋고요. 8월에 경기 둔화가 없이 지표만 약간 둔화되면서 9월에 금리 인하면 이건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8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환율은 큰 변화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요. 나스닥은 다우는 지금 1% 정도 올라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조금 더 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 1.2%까지 올랐고 1.18%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끝난 게 1384원이었거든요. 여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383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한국은행 부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 하더라도 환율은 1300원대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환율 차트로는 정말 많이 갈 차트거든요. 이게 많이 가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환율과 주가가 요즘은 별 상관이 없어서 이게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죠. 갑자기 어느 날 환율이 주가가 연동하는 순간 생깁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가 오늘 올라서
이 고점까지.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뭐 오늘도 뭐 소폭 올랐죠. 하지만 이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죠. 이 가격대에 걸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항대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도 지금 보시면은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완전히 뭐 시장이 진짜 급등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다우가 돌파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스닥은 원래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금토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토위.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그동안 금토위는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안 할 거라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표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2.4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2.4라는 의미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했던 그 수치거든요. 물론 요즘 가계대출 엄청 늘었고 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를 제공했던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왔기 때문에 시장은 관전포인트가 굉장히 크죠. 특히 미국도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시사를 은근슬쩍 던지고 있죠. 또 시치은행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내년 여름까지 8번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도 풍겼기 때문에 하느니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거냐, 깜빡이 킬 거냐, 요게 이제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할 거다.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89%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수 의견이 나오면 야 이게 8월달 다음 달에 금리 인하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지금까지 금통위는 11번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12번째까지 동결 가능성이 높죠. 일목균형표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되게 약간 중요하거든요. 26의 절반인데요.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13번째에서 금리나 할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또 못하고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 9월 달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 버리면, 왜냐면 이 지표는 갑자기 뚝 떨어져요. 올라가도 훅 올라가지만 뚝 떨어지거든요. 그 뚝 떨어질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뚝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 막판에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막판에. 어제 코스피 보시면요, 막판에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 막판에 플러스. 어저께 10일이죠. 어저께 막판에 0.02, 2867로 끝났는데 어저께 장중에 0.3%까지 밀렸다가 계속 놀다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 어저께 우리나라는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5천억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기관의 갈피 잡지 못하는 행동이 시장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죠. 오늘 만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어제는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위쪽이든 아래쪽 왔다 갔다 할지, 위쪽으로만 갈지, 한번 아래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위쪽으로 왔던 걸 아래쪽으로 밀어보려고 노력할지, 이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미니 선물 통화, 특히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오늘 매수 전환하는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